2025년 4월이었죠. SKT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2,300만 명, 그것을 유심 정보나 단말기 식별번호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었는데요. 네, 맞아요. 더 충격적인 건 해커가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핵심 서버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대안으로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뭔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뭐랄까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사고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믿음, 그 기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죠. 네. 기존 보안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제로 트러스트는 뭐가 다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부터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 또 현실적인 부분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사건 자체부터 좀 보죠. 해커가 SKT의 핵심 서버, 가입자 정보가 다 들어있는 HSS라고 하죠. 네,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 인증 정보가 다 있죠. 거기 3년이나 있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는데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이라고 했는데 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료에서도 경계 기반 보안의 한계를 지적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보안을 흔히 성과 해자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성벽을 높이 쌓고 해자를 파서 외부 침입을 막는 데 집중하는 거죠. 네네. 일단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일단 그 성벽 안으로, 그러니까 내부망으로 어떻게든 들어오면 그 안에서는 내부자는 믿을만 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뻔히는 아니지만요. 시스템 간의 신뢰도가 좀 과도하게 높았던 거죠. 그래서 해커가 일단 내부망에 발을 디딘 후에 탐지되지 않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요즘 APT 공격처럼 아주 지능화된 공격은 기존의 어떤 패턴 기반 탐지 방식으로는 잡아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도 이번에 드러났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뚫리면 내부에서는 막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네요. 네,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로 트러스트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이름만 들으면 아무도 안 믿는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하, 네. 핵심 원칙은 딱 그거예요.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영어로는 never trust, always verify죠.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네, 이게 내부 사용자든 외부 접속이든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기기나 애플리케이션이라도 기본적으로는 일단 믿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접속하죠? 마치 공항 검색 때 생각하시면 쉬워요. 비행기 타려면 신분증 보여주고 짐 검사하고 통과해야 하잖아요. 제로 트러스트도 비슷하게 모든 접근 시도마다 신원 확인하고 또 부여된 권한이 정말 맞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겁니다. 아하. 중요한 건 한 번 인증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접속 중에도 계속해서 그 행위를 모니터링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인증을 요구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계속 감시하고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중인증, MFA라고 하죠. 비밀번호 말고 OTP나 생체 인식 같은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요즘 많이 쓰죠. 그리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주는 거. 또 네트워크를 아주 잘게 쪼개서 관리하는 마이크로 세분화 같은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건 혹시 한 군데가 뚫려도 피해가 전체로 퍼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마이크로 세분화요. 그게 SKT 사례에 적용됐다면 어땠을까요? 해커가 3년 동안 내부망을 돌아다녔다고 했는데 만약에요. 100% 막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드러난 것 같은 그런 큰 피해는 확실히 줄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그 HSS 서버에 접근할 때마다 강력한 다중인증을 거치고 또 접근 권한 자체도 아주 세밀하게 통제했다면 해커가 처음 침투하거나 권한을 얻는 것부터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설령 어떻게든 뚫고 들어왔다고 해도요. 말씀하신 마이크로 세분화가 잘 되어 있었다면 HSS 서버가 다른 시스템들이랑 논리적으로 딱 분리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벽을 쳐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해커가 HSS를 발판 삼아서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옮겨 다니는 거. 이걸 횡적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3년씩이나 조용히 활동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겠죠. 또 사용자 행동 분석 같은 기술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데이터 접근 패턴을 탐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있었다면 훨씬 빨리 알아챘을 수도 있고요. 들어보면 정말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이게 무슨 솔루션 하나 딱 사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제로 트러스트를 무슨 특정 제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건 보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접근 방식, 철학이자 전략입니다. 철학이요? 네. 그리고 조직 문화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꽤 긴 여정이죠. 기술적으로도 기존에 쓰던 시스템들, 또 요즘 많이 쓰는 클라우드 환경, 이걸 다 아우르면서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복잡하겠네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위협이 사라지는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상적인 계정 정보를 훔쳐서 접속한다거나 내부 직원이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혹은 정책 설정을 실수하는 경우, 이런 걸로 인한 침해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완벽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완벽한 보안이란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시사 같은 기관에서도 성숙도 모델 같은 걸 만들어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핵심이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SKT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뭐랄까 일단 믿고 보자는 식의 경계 기반 보안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셈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아무도 믿지 말고 끊임없이 검증하자는 제로 트러스트가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모든 해킹을 막아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디지털 환경의 경계가 점점 더 흐릿해지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중요한 건 그냥 솔루션 하나 도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각 조직의 상황에 맞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겠죠.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디지털 세상 속에서 무엇을 또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너무 쉽게 신뢰 버튼을 누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신뢰의 연결고리,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